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정하기 방법 중의 하나인 칭찬을 위한 상대방의 장점 찾기 사례 중 상대방의 논리를 인정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소재 M사에서 품질 경영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M사는 휴대폰용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중국의 업체에 공급하였습니다. 품질 경영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품질 기획, 품질 개선, 품질 보증 등의 업무이지요. 이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품질 확보를 위하여 부서별 준수해야 할 룰을 제정한 후 그 룰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피드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준수해야 할 부서별 룰을 원칙대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 시간, 투자 금액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준수해야 할 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제품 개발실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이유는 완제품 제조업체인 S전자, L전자 등에서 대체로 중견기업에 필요한 납기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납기는 조금 주고 납품은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에서는 의뢰 입장이라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요.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쉽게 발견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기 보호적인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지요. 상대방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능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상대방의 단점을 보려고 노력할 때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까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장점을 찾는 것도 힘든데 칭찬은 언제 건네야 가장 좋을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격려나 칭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장점 찾기는 세 가지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생각, 느낌, 행동 등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 직원들과 간혹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물론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부서 사람 또는 다른 회사 직원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옳다고 한 적이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참석한 저희 동료들이 저를 싫어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실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방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은 지금까지 어떤 부문에서 성과를 냈는가? 상대방이 가진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상대방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찾은 장점 찾기 사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장점을 50가지 찾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보면 이 부부는 참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서 찾은 50개의 장점 중 일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자를 자주 해서 늘 함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수시로 자주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함께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커플옷 입기를 좋아하고 권장합니다. 좋은 거 있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점 찾기 사례로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신 우리 민족의 장점 및 단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라서 장단점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체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다른 내용들에 비하여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즉 강력한 동아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상당 부분은 세종대왕 시대에 이어 완전히 한민족에 편입되고 거기에는 여진족 등 이민족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를 흔적도 없이 동화시켰지요. 또한 근래까지 백정, 무당, 노비 등 천민이 전 인구의 20 내지 30%에 이르렀음에도 지금 한국 사회는 계급 구분을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동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각성 부족의 의미는 한민족이 명랑하고 낙천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철학적 전통이 빈약하여 불교, 유교 등 종교가 현세적 복락만을 바라는 샤머니즘적 성향으로 흘렀습니다. 오늘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런 경향과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M 신입 차장이 입사하였습니다. 신입 차장은 원칙을 준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원칙에 충실해야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고 향후에도 뒤탈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도 M 차장의 의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M 차장과 대화를 나눈 내용 중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부서의 업무 프로세스 확정이 늦어지네요. M 차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렵더라도 당초 생각한 초안대로 원칙대로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M 차장 말이 맞아요. 이럴수록 확실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인정하기 방법 중의 하나인 칭찬을 위한 상대방의 장점 찾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